안녕하세요. 미조용 퍼스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과거에 겪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소름 끼치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은 이야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적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용돈벌이를 위하여 전단지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고깃집 아르바이트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했던 아르바이트는 무언가 질렸다고 해야 할까요? 20살에는 조금 색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술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는 주점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밤이면 번화가가 형광등처럼 밝아지던 거리 속이었고 평소 클럽을 가기 위해 자주 가는 부산 시내였는데요. 때마침 남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고 평소 매일같이 클럽을 다니던 친구와 면접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와 친구는 합격을 하여 출근하게 됐는데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남자 셋이었고 한 명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한 명과 한 명은 먼저 일을 하고 있던 저희와 동갑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요. 항상 까칠한 성격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시켰고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이 어느 정도 있는 가게였습니다. 바쁘게 2달 정도 일을 하며 일을 어느 정도 익혀갔을 때쯤 항상 같이 출근하던 친구가 몸이 좋지 않다 하여 쉬게 되었고 저는 혼자 주점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오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오늘 휴가를 써서 사장님과 저 둘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어서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날이라 저는 가게 구석에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흘러도 손님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여사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3시간 먼저 마감하자며 이야기하셨고 주방 이모에게도 말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제가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이었는데요. 사장님은 원래 정시에 딱 맞춰 일하는 편이었고 일찍 보내주는 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사장님 마음이 바뀔까 싶어 그 말을 듣고 빠르게 바닥을 닦고 술병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시던 이모가 창고에 있는 저를 찾았는데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모에게 달려가니 손님이 왔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자취 중이어서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여자친구와 놀려고 했는데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카운터 쪽으로 손님을 맞이하려고 걸어가는데 벌써 사장님은 상기된 목소리로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고 오늘도 집에 정시에 가기는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하필 마감 3시간 전에 와서 딱 제가 마치는 시간까지 놀다 가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들더군요. 그렇게 카운터에 가니 손님이 보였는데요. 손님은 검정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써서 얼굴이 안 보였고 옆에서 사장님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도 크게 미동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방이 어디냐며 물었는데요. 사장님은 저에게 3번 방으로 가라며 이야기했고 저는 손님을 3번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님은 혼자라고 하셨고 소세지 야채볶음과 맥주 5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를 불러달라며 이야기하셔서 저는 사장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여자를 불러주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음식이 나와서 세팅을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남자는 처음에 방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자세로 정자세를 하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주와 술 세팅하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저를 불렀고 저에게 팁이라며 10,000원을 건네더군요. 원래는 팁을 받으면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아르바이트생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당시 저 말고 아무도 없었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저는 곧바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이 부른 여자가 왔고 3번 방으로 사장님이 데리고 갔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났나
여자는 방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여자는 사장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3번 방에 있는 남자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사장님은 인상을 쓰며 무슨 일이냐며 이야기를 하자 다름이 아니고 검정색 후드티라서 처음 들어갔을 땐 몰랐는데 계속 같이 있으면서 술도 따라주고 옆에 있다 보니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심하게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장님이 오늘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꾹 참고 1시간은 있었는데 더는 못하겠다며 이야기했고 사장님은 1시간이라도 고맙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는데요. 저 냄새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냄새 같은데 느낌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 사장님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순간 굳은 표정이 되었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뭐 술 먹고 어디 넘어졌겠지. 그냥 오늘은 손님 없으니까 너 일단 정리 먼저 해라며 이야기했고 여자는 방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짐을 챙겨서 나와서 사장님과 인사를 건네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남겨진 건 여사장님과 저 그리고 주방이모 한 명이었는데요. 주방이모는 당시 주방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셨고 저와 사장님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사장님은 저에게도 화장실 점검 한 번 더 하고 저 손님 가시면 가자며 이야기하셨고 저도 알겠다 하고 손님이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딱 2시간 가까이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장님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전부 가지런하게 치워놓고 나간 듯 했습니다. 술병만 텅텅 비어 있었고 그 비릿한 냄새가 방 안에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방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뭔 냄새야 이거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방에 들어가니 이상한 냄새가 뭔지 바로 알겠더군요. 기름기 냄새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니고 여자가 말한 그 피 냄새였습니다.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이질적이고 불쾌한 냄새였는데요. 저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방에 있는 불을 켜고 쓰레기통부터 정리하려고 했죠. 쓰레기통 안엔 피를 닦은 것 같은 불규칙적인 붉은색이 묻어있는 휴지가 있었고 소파를 정리하며 보니 여기저기 소량의 피가 묻어있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불러서 사장님 이거 피 아니에요라고 묻자 사장님은 제 말에 반응도 못한 듯 입술만 말라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사장님은 너무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었는데요. 건장한 덩치의 남자 2명과 뒤에는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들어오자마자 가게 전체를 훑어보고는 바로 사장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오지 않았었냐며 물었고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근처에서 사건 하나가 발생해서요. 저는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사장님은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 몇 시간 전 인근 주택가에서 강곽 살해 사건이 있었다며 이야기했고 인근을 수색 중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우리 얼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혹시나 이 근처 가게들 들른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다 했죠. 저희는 여기 왔다며 이야기했고 경찰은 아직 치우지 않은 3번 방 쪽으로 걸어가 남자가 있던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게 문 바로 닫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죠. 경찰이 나가고 가게는 갑자기 숨 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방은 내일 애들이랑 같이 치우면 안 될까요? 라며 말했고 사장님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은 곧바로 퇴근하였고 저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다시 출근하였고 옷을 입다 보니 어제 받은 팁이 있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보니 그 10,000원 지폐 한쪽 끝에
갈색으로 말라붙은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름이 끼쳤고 얼마 뒤 경찰이 찾아와서 CCTV를 가져갔고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 10,000원도 경찰에게 증거물로 보냈습니다. 범인은 당일에 바로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